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7월달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진 가운데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경고가 이어지며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 전일 엔비디아가 실적 전망치를 하향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날 분기 매출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밝히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날 공시를 통해서 8월 말로 끝난 회계 4분기 매출이 지난 6월 말 실적 발표에 제시했던 매출 전망치의 하단을 밑돌거나 혹은 그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당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실적은 68억 달러에서 76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 측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수요가 악화하고 공급망이 더 꼬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진단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이제 반도체,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디램 쪽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도 악영향을 미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뉴스는 생각보다 한국에는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90.5달러 마이너스 0.2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약세, 달러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WSJ 빠른 임금 상승,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보면은 물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FX 스와프 장기 위주의 반등이 시작이 되었다. 지금 미국 물가가 야, 이거 잘하면은 정점 아닌가라는 기대 심리 역시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미국의 7월달 근원 CPI 같은 경우에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아직 금리가 피크가 아니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FX 스와프랑 지금 미 국채가 약간 다른 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어떤 게 정답인지 몰라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부터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근원 CPI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 올해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나서부터 근원 CPI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 연준 내에서 내년부터 속도 조절을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는데 12월까지는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2분기 생산성 4.9% 감소하였다. 지금 둔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로는 뭐 그렇게 나쁠 건 없다.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 부분을 뭐 마냥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다만 미국은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 있잖아요. 유럽이나 아니면 신흥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지다 보니까 야, 아시아 수출국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 그럼 여기에 한국은 악영향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만 버티고 다른 나라들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위.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4%에서 3.2%로 하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상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이유를 보면은 이 경제 성장률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중국에서 지금 특별 채권 발행을 통해서 올해나 내년에 이 중국 내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금 경제를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이 특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뭐 움직이는 내용이 없다라는 건
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액수를 크게 하든가 뭔가 준비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는 한국에도 호재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나오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곤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미국 엔비디아 실적 충격에 또 오만전자 위기. 근데 지금 오만전자 위기가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위기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이닉스까지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약간 피해가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싶네요. 소재 쪽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장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쪽은 매출이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비 쪽과 소재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침체, 가구도 안 팔린다. 가구 쪽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뭐 현대 리바트부터 시작해서 한샘 같은 기업들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실이 된 푸틴의 대재앙 경고, 가스죠. 올 겨울 대란 온다.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는데, 요거 가스, 지금 여름이라서 이제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두 달 지나면 겨울 이제 슬슬 다가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분명히 올해 타격이 좀 클 겁니다. 이를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 정부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플랜트나 이런 거 짓는 게 하루 이틀 만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거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가스 관련주들, 일단 이쪽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가스를 원재료로 이제 사용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 이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난리 날 수 있습니다. 가격 전가가 안 되면은 그 회사는 올해 장사 뭐 벌어놓은 게 있더라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 가스 쪽으로 해서 좋은 거 나쁜 거 갈라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며 오늘 시장 정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텔레그램 공부방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다. 그것도 장 시작 전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언스 관련해가지고 얘도 그거거든요. 임플란트, 엑스레이 이런 쪽. 자, 근데 지금 동종 업계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가 좋은 걸 딱 하나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런 거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영상 아래에 있는 이 텔레그램 링크 있거든요. 그 링크를 타시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 정리에 대해서 마치도록 했으니까 이제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맞췄죠? 예, 맞았습니다. 예, 정확하게 또 여기서 한번 더 갈 것이다 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저항 라인까지는 도착을 한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한번 보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뭐 뉴스를 보자면 특별하게 볼 건 없습니다. 근데 뭐 요 부분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곧 있으면은 이 겨울이 다가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유럽 쪽도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 다가온단 말이죠. 했을 때 문제는 지금 가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이나 하다못해 석탄까지 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석탄보다는 솔직히 원전이라는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관심도는 향후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두산 입장에선 이거는 호재다. 그래서 좋은 뉴스 하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나온 뉴스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수급과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일단 수급 역시 매우 좋습니다. 지금 수급 딱 봤을 때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 두 군데에서 매수세가 연이어서 나오면 좋다. 근데 오늘 또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사주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급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요것만 하더라도 매수를 하는데 중요한 근거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지금 위치에서 추세 안 꺾인다라는 가정하에 유지가 되어준다면 긍정적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요것들이 있잖아요. 자, 일단 이 라인은 확실하게 뚫었습니다. 자, 그리고 61선 마저도 확실하게 뚫고 이제 61선 쌍바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일단 지금 도착한 위치가 요 저항도 저항이지만 이전에 많이 쌓여있는 이 매물대 중간 라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화를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바로 뚫고 올라갈 것인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라인을 이 기준선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전 241선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 소화를 241선 위에서 한다 하면은 여기에서 횡보 조금 더 하다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밑에서 만약에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계속 봤던 이러한 추세 라인들 요 부분까지는 조금 빠졌다가 가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 일단 현재 위치 241선 전후 이걸 꼭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서 살펴보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잘 버티고 야 여기 241선 위에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매물대를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주네 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여기 23,000에서 24,000원 라인 여기까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마저도 뚫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라인 있죠. 이전 고점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봐요. 힘을 이렇게 많이 모았으면 한 번은 터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241선에서 이탈을 해갖고 요 라인까지 빠졌는데 다시 올라가면 상관없지만 빠지면 어떻게 된다? 일단 61선까지는 오케이. 481 라인도 보진 않아요. 뭐 엄청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좀 걸릴 뿐이지. 근데 481선 라인마저도 이탈했다가 떨어지면 요때는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수급만 유지돼도 더 갈 가능성 높다. 자, 근데 만약에 더 가는 게 아니라 횡보에 들어서기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241선을 기준으로 위인지 아래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면서 보면 되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481선 이탈 후에 회복을 못한다면 여기에선 비중 조절도 감안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1.4만 명 기념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종목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 1.4만 기념으로 영상 업로드 할 테니까 한 번씩 꼭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